혹시 인슐린 맞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활정보 어렵지 않게 계속 전해드릴 테니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올해 75이십니다.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을 맞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장애 등록이 된다더라.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당뇨라고 다 되는 건가?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도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기준을 자세히 알고 나니 할아버지는 본인이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시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인슐린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장애 등록 제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당뇨 환자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 6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아오신 분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주사를 맞으시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혈액 검사를 통한 객관적 수치 기준입니다. 바로 C펩타이드, 영어로 C펩타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C펩타이드는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낼 때 함께 생성되는 부산물로 체내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판정 기준에 따르면 혈중 C펩타이드 수치가 0.6 미만이거나 혹은 단회뇨에서 측정한 C펩타이드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0.2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아무 때나 측정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혈당이 140 이상으로 높은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혈당이 충분히 상승한 상태에서도 췌장이 인슐린을 거의 분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혈당이 정상 범위이거나 낮은 상태에서 C펩타이드 수치가 낮게 나온다면 이는 췌장 기능 저하가 아니라 단순히 혈당이 낮아서 인슐린 분비가 적었던 정상적인 생리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이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의 검사 결과만을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검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6개월 안에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2번 검사를 받으셔서 2번 모두 기준에 맞아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슐린 치료 기간, 혈액 검사 수치, 그리고 2번의 검사 결과. 이 3가지를 함께 본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헷갈리십니다. 인슐린 맞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도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검사 수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은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가셔서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진단서를 가지고 살고 계신 동네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받으시게 됩니다. 순서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병원,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3곳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분이나 손주분이 입시나 취업을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더 빠르게 처리해주는 우선 심사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보다 빠르게 1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첫째,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도라는 것. 둘째, 인슐린 치료기간과 혈액검사 수치를 함께 본다는 것. 셋째, 병원 마이너스 주민센터 마이너스 국민연금공단 순서로 신청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되면 어떤 점들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2년마다 다시 검사를 받아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3번 연속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로는 다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혜택이라 이 제도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장애를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신청하실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점 헷갈리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행과 관련된 혜택은 따로 보셔야 하고 그 외의 혜택들은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KTX나 SRT 같은 기차는 요금의 절반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줄어들고 통신비도 일부 감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부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자동차를 사거나 보유하실 때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교통, 공공요금, 세금 이렇게 세 영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럴 때 바로 신청을 결정하시면 될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치료 이력과 검사 수치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슐린 의존이 심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장애 등록 제도가 시작됩니다. 기준은 인슐린 치료 기간, 혈액 검사 수치, 2번의 검사 결과 이렇게 3가지를 함께 봅니다. 신청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주민센터에 접수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치는 순서입니다. 등록 후에는 2년마다 재판정이 있지만 3번 연속 같은 결과면 그 이후로는 면제됩니다. 일부 혜택, 특히 보행과 관련된 혜택은 제외될 수 있지만 교통비와 공공요금, 세금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실 핵심 2가지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단순히 인슐린을 맞고 계신다고 자동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검사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청 순서는 병원에서 진단서, 주민센터에 접수, 국민연금공단 심사라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인슐린 맞으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셨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정보 다음에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